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중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대전제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특별하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제가 한번 오게 될 때 또 그 다음엔 또 다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암, 과학에 묻고 암에게 답하다. 오늘은 암과 식생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건강기별은 정말 좋은 기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박사입니다. 거의 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다음 달에는 암과 신체 운동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또 세 번째는 암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만 수반되는 그것을 이기기만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이것하고 잘 어울리는 예언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1쪽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고귀한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듯한 체격, 굳세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 아름다운 얼굴, 흐림없는 감각, 깨끗한 호흡이 이 모든 것은 자연이 그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에게 표창되는 고귀한 휘장이다. 우리는 뭐니까 백투 에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교리가 타교파와 공유하는 교리가 있고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52%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함께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39% 침례, 십계명, 안식일, 인간의 자유의지, 조건, 멸절령 등은 39%가 또 우리가 함께 신봉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는 9%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건강기별은 타의 추종을 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판서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 교육공학적으로 이게 정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판서를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골 교회를 가끔 다니다 보면 눈은 괜찮게 보이시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애써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유의무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 탓에 2050년 세계 암 발병 77% 증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흡연, 음주, 비만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뭡니까? 암에 안 걸립니까? 왜? 음주, 흡연 이런 건 안 하니까. 그리고 비만인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암이 제일 많이 온 것이 폐암이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인 성별 사망 원인을 보면 2021년, 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전체 사망의 26%가 암으로 사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거의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참 불행하게도 10세에서부터 39세까지는 고의적 자살이 1위입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뭡니까? 암입니다. 암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기대 수명이 남녀 공용 83.6세입니다. 여기 83.6세인데 확률적으로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암의 5년 순 생존율을 국제 비교를 해봤어요. 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길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 1위가 5년 순 생존율을 국제 1위가 뭐냐면 위, 대장, 결장, 직장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수술하면 낫고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간, 폐, 유방은 일본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탑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태여 병이 난다고 외국 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보면 점점점 늘어나지, 그죠? 1990년대는 42%에서 2017년은 70.4%까지 늘어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2.1%입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5년 이상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또 이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암과 식생활입니다. 암 그러면 첫째는 예방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회복했으면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암 1기나 2기의 경우 약 80% 정도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95% 이상의 완치율입니다. 그래서 암이 1기나 2기의 경우는 뭡니까? 성공 확률이 80% 정도 생존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달라지는 것은 3기나 4기 암 경우에는 5년 생존을 50%를 넘지 못하는 것을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기나 2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흔한 암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경우는 예고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발률이 50% 상회할 정도로 재발이 잦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는 것은 항암을 합니다.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일단은 감소하게 됩니다. 백혈구가 떨어지고 골수 기능을 손상시켜서 또 공기 중이나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든 게 뭐가 있어요? 세균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 세균을 이길 힘이 없어서 뭐가요? 폐혈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 의사가 부족해서 그거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폐혈증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기침이 나고 폐 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최고의 항암 음식 있을까요? 암 예방식과 치료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예방식은 곧 채식,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암 치료식은 채식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면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또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체력을 이기지 못해서 항암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백질하면 뭡니까? 고기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식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해 봅니다. 여기 보면 김이 단백질이 제일 많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찹쌀, 현미. 그런데 여기 보면 쇠고기가 고기 중에서 21g인데 김이 38.6g입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 자체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김에 들어간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뭐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단백질을 첨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압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과 소화, 흡수율이 더 높은 완전 단백질, 달걀, 소고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등입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단백질 섭취 제언을 하나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하루 단백질 50 내지 60g을 하는 것이 목표다. 다시 말하면 제 체중이 60g에 1kg다. 1g의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5번에 보면 난각, 계란입니다. 우리가 계란, 화이픈께서도 언젠가는 계란을 못 먹을 때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육 환경별 난각 번호를 잘 압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빨간 부분이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1번은 닭을 풀어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병사, 그 다음에 또 3번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고, 4번이 제일 안 좋죠. 기존 일반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 그렇게 따라서 계란의 질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식사입니다. 항암 치료 기간 및 수술 직후에도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잘 먹어야 정상 체중을 유지합니다. 면역을 올려야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도 동일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무엇일까요? 지방이에요. 또 뭡니까? 탄수화물입니까? 단백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은 한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그너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은 사람 이름을 따서 와그너 효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와그너 박사인데 이번은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의학 생기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대사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해당 과정이라는 것은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당을 분해해야지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암세포가 뭐예요? 포도당을 젖산으로, 그러니까 포도당을 사용하면 찌꺼기 남는 게 젖산이라고, 렉테이트라고 하는 젖산이에요. 분해하는 해당 과정으로 돼서 대사, 그러니까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살았다. 탄수화물을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발표해요. 1931년 해가지고 1930년대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와버그 효과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밥입니다. 그죠? 쌀밥입니다. 그리고 쌀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분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0년 얼마 전입니다.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박사가 새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뒤엎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지방산이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C6, H12O6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김수열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다 발표했을까요? 셀지에다가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권이 있는 학회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명명했냐면 킴 효과, 와버그 효과가 아닌 킴 효과 그랬습니다. 국립암센터 암생물학 연구부 김수열 박사 연구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산임을 확인. 와버그 박사의 학설을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뒤엎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왜 와버그 박사가 잘못했는지를까지도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못된 정보 도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당시에는 포도당만이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도출했다. 이유를 밝혔던 것입니다. 연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정상세포와 달리 전적으로 지방산을 사용해서 미토콘드리아는 화력발전소라는 거죠. 여기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드는 사실을 규명해요. 그 아데노신 3인산이 인이 3개인데 2개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된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포도당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산 사용을 막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포도당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산 사용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ATP가 급격히 떨어져서 암세포만 죽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버그 박사의 뭡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나온 거예요. 이게 아마 틀렸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었겠지. 그죠? 셀제 절대 개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우스 아미가 쥐 실험을 한 거죠. 모델을 활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총 칼로리는 동일한 칼로리 균형식에서 고지방식이 조건에서 암 성장이 고탄수화물 식의 조건에서 성장보다 몇 배나 는다면 5배나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요지부동이에요. 다시 재검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자연 발생 마우스 모델에서도 지방산 섭취를 차단하고 탄수화물을 대체하자 암 발생률을 4배나 감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 견줄 만한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신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가 국제할수지에 최신에서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안입니다. 그 일반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암 치료하면 우리 몸에 단백질 집중적으로 파괴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식만 하지 말고 뭐든 잘 먹어야 한다. 고기, 생선 가르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뭐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이 맞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남는 건 뭡니까? 암세포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는 거는 용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음식이 어떤 뭡니까?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먹다 남은 건 뭐야? 암세포가 자기들이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암 성장 키우는 데만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능한 암 전문가의 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작. 고지방식은 가능하면 자제하되 채식만 고집하지 말고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등을 적게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고탄수화물이든 양질의 단백질이든 폭식은 뭐 한다? 절대 삼가하고 조금씩 어떻게 자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항암, 항산화제 보고가 뭡니까?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입니다. 그게 암세포가 암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이 들어갔다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킴제이스 버전은 뭡니까? 식물을 말하면 허브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허브는 뭡니까? 약초예요. 약초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에덴에서 경작하는 장면이 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to till입니다. 경작하다가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죄를 씻고 난 뒤에도 아담과 하와 범죄에 허락한 식물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인정.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서도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게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노아 홍수이고 출애굽되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모든 식물이 넘쳐날 때인데 구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뭡니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인체는 섭취하는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식과 고지방,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질병의 감수성을 몇 배나 더 올리냐면 10배나 증가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식생활로 가는 권면 471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입니다. 제가 신문에 이걸 봤습니다. 암 진단하고 이렇게 식사한 사람들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연구기관은 2005년부터 2015년간 800명 13년간 추적 관찰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암 진단 후 지중해식 식단 실천 결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식 식단.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이들의 조기 사망 위험은 32%,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60%를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암의 종류, 모든 암에 뭐예요? 지중해식 식단이 암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뭘까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씨앗, 견과류, 콩류,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데 중점을 둔 식단들입니다.
이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여기에 지중해 식당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논문의 결론에 보면 지중해 식당과 아울러 생선과 생산물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유제품과 저지방 단백질을 매일 소량씩 섭취하며 대신 붉은 육류,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단음료를 끊을 것을 권장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은 대부분 황산화 화합물의 천연 공급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 및 치료의 이상적 식단은 통곡 자연식물식입니다. 통곡물, 채소, 견과류, 씨앗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통분의 종류는 현미, 보리, 귀리입니다. 암과 육식,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염증 상태로 빠르게 조성하고 암 육식은 그 결과 암세포가 난폭해져서 빠른 암의 성장과 전이를 잘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암과 채식은 염증을 줄여서 암세포를 온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가공식물은 어떨까요? 우리 요새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죠. 가공에 따라 섭취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설탕과 기름 등이 암 치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통곡 자연식물식 먹는 순수가 이렇습니다. 쌈채소를 먼저 먹고 샐러드를 먹고 국에 건더기, 국물을 먹지 말고 반찬 먹고 마지막엔 현미밥을 먹는 이런 순수입니다. 참 맛 되게 없게 먹게 되지, 그죠? 우리는 밥 한 끼 넣으면 뭐 반찬 반씩 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끼 다 먹고 마지막 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예요?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쌈채소입니다. 다른 반찬을 먹은 뒤에 양념 없이 쌈만 먹으면 싱거워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다른 양념 넣는 걸 드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적게 해서 거의 최소만 섭취하는 게 좋고, 국어 견더기는 나트륨 때문에 섭취를 줄이라고 했고, 반찬은 암세포는요, 국 건더기에서 암세포는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을 때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찬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반찬만 먼저 먹게 되면 간을 약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을 50 내지 100번 꼭꼭 씹어서 입속에서 완전히 물로 만들어 삼키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식후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물이나 음료수는 수분을 위액을 희석해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 약을 먹어야 한다면 약을 삼킬 만큼만 적게 먹으라고 말입니다. 식후 2시간쯤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식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비타민 B와 아연 흡수를 방해하고 차 속의 타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 참 커피가 좋은 점도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누수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헷갈리면 뭡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날 때 식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곡 자연식물식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미, 채식입니다. 현미밥 플러스 채식은 암 예방 최고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실천이 최대의 단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사실 쌀밥을 좋아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딸이 이제 뭐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현미를 좋아해요, 아이들이요. 근데 집사람이 또 좋아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좋아하게 됐어요. 요새는 쌀밥은 어쩌다 먹으면 맛은 있는데 매일 먹는 것은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성분들, 어머니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현미를 맛있게 할까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때 방문에 가보면 현미밥이 참 맛있게 해놓은 걸 제가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일 주식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참 실천이 힘듭니다. 눈 딱 감고 3개월만 참아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도 통곡 자연식물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3개월이 걸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운동을 하면 내 체력화 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음식도 똑같아요. 가능하면 채식, 통곡 자연식물식입니다. 흰밥이 아닌 현미밥을 드셔야 하고 채소나 과일을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시간 되면 제가 요새 갑자기 제가 사과 매니아가 됐습니다. 막연하게 사과 종류를 제가 아는데 사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고 한번 소개해 드리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양념이나 첨가물을 가능하면 적게 넣고 조리하고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은 비타민, 미네랄, 생물 영양소 섬유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료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대 미세 영양소가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입니다.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갈 때는 휘발심으로 가지만은 차가 기계가 자기들이 아주 조화롭게 협응을 잘 이루며 하는 것은 뭡니까? 각종 오일이 역할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3대 미세 영양소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미세 영양소입니다. 우리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활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 및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황산화 성분들을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미세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유질입니다. 음식에 있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섬유소가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섬유소가 흡착,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방어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양소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용, 통곡 자연식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고 채소는 많이 조리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또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지 않고 씹어 먹고 샐러드는 드레싱 없이 섭취하고 그렇습니다. 채소를 많이 조리하지 말고 섭취를 권유하는 겁니다. 요리할 때도 양념이나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고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지 말고 가능한 씹어 섭취하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 드레싱하지 말고 드실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마요네즈에다가 토마토 케첩,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같은 것은 안 먹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야. 드레싱 꼭 하겠다면 깨나 식초, 간장, 고추장을 약하게 가급적 이런 드레싱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생으로 드레싱 없이 샐러드만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는 굉장히 밍밍하겠지만은 맨 처음에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 다음에 밥이든 반찬에 섭취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채소의 풋풋하고 싱거로운 맛을 느끼게 될 때까지는 한 달쯤 소요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항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나 말기암 환자들이 뭡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은 뉴스가 되지 않고 성공한 어떻게 돌연변이 같이 한 가지 성공한 케이스가 대서특별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해야지 뭡니까? 자기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TV는 시청률,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마다 센세이션한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좀 독특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낯선 정보는 일단 색안경을 쓰고 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자신만의 비법 경험이라고 하는 주장. 세상에는 뭡니까? 건강에는 비법은 없습니다. 비결은 있습니다. 물론 논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문도 또 이렇게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로 보면 뭡니까? 매일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논문들의 권위와 신뢰도를 살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김수열 박사팀이 게재됐던 그 논문 있잖아요. 캔설이나 자마나 에임 같은 이런 논문을 우리가 좀 신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논문집에 실린 논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하다가는 크게 낭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한 근거를 둔 이론에 따른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암 환자들은 뭐든 잘 먹어야 한다. 암 예방식과 암 조리식은 암 회복 및 유지식 다르다는 사실은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예방식 통곡 자연식입니다.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후에 이젠 다 됐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정상생활 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암의 재발입니다. 암의 재발은 암의 발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예방식은 채식인데 암의 재발 예방식도 뭡니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 종교로 암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통곡 자연식물식의 실천입니다. 통곡 속에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자연 그대로 형태의 채소들, 또 다른 수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면 비타민 A, C, E, S, 셀레늄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황산화의 뭡니까? 에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에는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었기 때문에 미세한 영양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배보다 나쁜 것이 뭐예요? 동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 설탕보다 나쁜 것이 뭡니까? 흰 쌀밥입니다. 그렇죠. 그 두 성분 다 뭐예요?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높여주는 식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물성 기름을 폐하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20대의 특징은 동물성 기름 분해 효소가 왕성해서 문제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이 되면 동물성 기름 분해 효소가 적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몸 안에 많이 쌓여서 서양인은 피부 아래 뭡니까? 피하 지방이 쌓여 뚱뚱해지고 동양인들은 뭡니까? 불행하게도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혈관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몸 안에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 달라붙으면 중풍과 치매가 옵니다. 간에 기름이 끼면 지방간이 되고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고 췌장에 기름이 차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관련된 암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실시해야 되고, 동물성 기름의 섭취를 적극 피해야 되고, 흰쌀밥을 피하고 현미, 잡곡식을 실천하고 카르식을 적극 권장하는데, 카르식에는 큐큐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기름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가 대부분 고기에는 뭡니까? 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러나 콩 같은 것도 지방이 들어가는데 그건 대개가 뭐예요? 식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40대가 지나면 분해 효소가 적게 분비되므로 소식이 필요합니다. 무리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약 및 결론을 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 생존율의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 5년 상대 생존율이 72%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거치지 않고 이걸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암의 완치율과 치료 자세, 그죠? 1기나 2기 암의 경우는 80% 정도의 생존율이 있지만은 다른 암에 진행이 됐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암 극복을 하고 극복하는데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세포 치료 중에 에너지원에 따른 식사, 암 치료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집중기로 파괴한다. 자, 제가 두 번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도 어느 정도 이론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됐고 또 노벨 의학 생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쌀밥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고기 생선 가르치 멀리고 다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본 내용에 보면 와버그 박사 학설인 세포의 에너지인 포도당이 아닌 고지방산임을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세계로 최초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의 더 좋은 제안이 뭡니까? 저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 지방식은 가능하면 자제하되 고지방식은 가능하면 자제하되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등을 적기에 충분히 먹어야 된다. 적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시작. 고탄수화물이든 양질의 단백질이든 폭식은 절대 삼가하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탄수화물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이 포도당화돼서 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암세포 주 에너지원이 고지방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체 운동 전 양질의 탄수화물 적당. 그러니까 신체 운동하기 전에 뭘 먹는 게 좋겠어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운동할 수가 있으니까. 운동해야지 뭡니까? 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면역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체 운동 직후에는 탄수화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요? 단백질을 섭취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드는 근육이나 모든 것들 뭐예요? 단백질이 주 원인이거든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신체 활동 전과 신체 활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조금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과다 섭취 경계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공유니까 사용 후 잔여 분량은 뭐로 변하나요? 지방으로 변경해서 체내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은 절대 좋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는 건 뭡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첫째, 시작. 암 예방식은 통곡 플러스 채식입니다. 둘째, 시작. 암 치료식은 통곡 플러스 채식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암 회복식은 뭘까요? 통곡 플러스 채식입니다. 암 재발 방지식은요, 통곡 플러스 채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종은 이렇게 기별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암과 각종 질병의 발병 원인입니다. 식생활과 음식에 관한 권면 38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됩니다. 그렇죠?
참으로 암이 걱정된다면 현미 작곡입니다. 통곡 자연식물식 꼭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와 견과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는 생에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설교와 강연 일관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의 모든 요소가 곡류와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기존을 했을까? 어디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허락한 식물에서 우리가 그 결론과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